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기대하던 세비캠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바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1670.9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1767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보시면 기타 기관 수가 적고요. 운용사의 참여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 참여 자격 변경된 규정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도 이 변경된 규정을 잘 적용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들과 비교해서 보면 성일하이텍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차전지 폐배터리 섹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30,000원을 제시했는데요. 30,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100%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초과 비율도 신청 수량 기준으로 97.49%, 참여 건수 기준으로 97.4%나 됐고요. 특히 35,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9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들도요, 괜찮아 보이는 공모주는 받기 위한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35,000원 위로 적어내기 시작한 기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질 수 없어서 다들 올려 적어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35,000원 아래 가격을 써내면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기관들의 눈치 싸움이 빚어낸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17% 정도 초과해 버렸거든요. 우선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37.71%를 기록했습니다.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36.90%고요. 네, 확약 비율 높습니다. 2022년 공모주 중에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상을 기록했던 종목, 세비캠을 포함해서 총 5개가 있는데요. K옥션, 포바이포, HPSP,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 때 제가 해외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을 할 때 거래 실적 유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정 비율로 배정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세비캠도 보시면 거래 실적 유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경우 확약에 참여한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4.38%밖에 안 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30% 이상을 걸었고요. 그래서 세비캠도 약간의 불안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성일하이텍에 비해서는 거래 실적 유 해외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에요. 총 참여 기관 수 대비해서 6% 정도? 그래서 주관사가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위주로 배정을 해준다면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기후 변경된 부분 확인할게요.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이 줄어들었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도 약간 감소했어요. 하지만 공모가가 35,000원에 확정이 됨에 따라서 총 공모 규모는 약 37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664억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6만 7,500주고요. 청약은 내일부터 27일까지, 환불은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8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주 매출 16% 정도로 진행이 되는 공모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워낙에 산업 자체가 좋아서 그런지 이 정도 구주 매출은 기관들도 전혀 단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우리 사주 조합에는 0.7% 아주 소량이 배정이 됐는데 미달은 없을 것 같네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34.21%, 금액으로 약 56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 11.85% 존재하고요. 기존 주주는 대부분 개인들이에요. 네, 정리하면 경쟁률 높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35,000원 이상을 다들 부르는 바람에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16.7%나 초과해 버렸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7.71%로 높은 편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수요 예측 결과는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수요 예측 확약 비율인 37.71%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줄어들 유통 물량을 생각을 해보면
27.90%까지 감소한다고 계산이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464억 원까지 낮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400억 원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성일하이텍보다는 훨씬 가벼운 조건입니다. 자,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유통 물량의 단점이 좀 커버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디어유나 원준의 사례를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세비캠은 그런 측면에서 수요 예측 결과도 매우 좋은 편이면서 유통시총 규모도 아주 크지 않고 또 기존 주주 비율도 아주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게 조금 걸리죠.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더욱.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의 펄을 한번 비교해봤었죠.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을 22년 1분기 연환산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세비캠의 펄은 12.74배, 성일하이텍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16.35배가 나왔었어요. 근데 성일하이텍이 2차전지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1위고 국내 1위고 세비캠은 아직 규모 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조금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가 차이가 나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세비캠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버리면 가격 메리트는 조금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세비캠의 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계산하면 14.86배가 나와요. 성일하이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상장 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비캠의 성과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이 위로 잘 쏴준다면 세비캠의 퍼가 현재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성일하이텍보다 세비캠의 유통시총 규모가 작다는 부분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는 김에 이론적으로 주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2년 예상 순이익에 유사 기업들의 평균 펄을 곱해서 평가총은 2,583억 원이 나왔고요. 적용 주식수는 그냥 딱 상장 예정 주식 총수만 적용을 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건 제외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54,336원으로 계산이 돼요. 54,000원으로 잡으면 공모가 대비 54.3% 플러스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50% 이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한투에 총 26만 7,50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13만 3,750주 되겠네요.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럴 것 같아요. 한 4, 50만 건은 유입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약 한도는 온라인 전용 등급이면 4,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일반 등급은 8,000주, 우대 등급은 16,000주, 최고 우대 등급은 24,000주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35만 원 필요하고요. 20주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한투의 청약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묻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MTS에서는 사실 내일 청약이 시작이 되면 수량을 입력할 때 나의 최대 청약 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미리 확인을 하시려면 MTS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뱅킹, 대출, 청약 탭에서 청약을 누르고 공모주 실권주 청약으로 가면 청약 자격 조회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예상 비례 경쟁률과 예상 수익금 계산해보고 마칠게요. 100% 등급 기준으로 청약 한도가 비슷한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코단 테크놀로지 레이저셀은 공모주 열기가 확 식었을 때라서 이것보다는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세비캠은 성일하이텍의 열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좀 초인기 종목이었던 뉴일 로보틱스와 퓨런티어의 사례를 참고해서 봤을 때 청약 한도는 코난이나 레이저셀보다 한참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금이 유입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세비캠은 퓨런티어보다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한도가 조금 더 높고 성일하이텍의 열기가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8조 혹은 9조까지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중간 정도의 경쟁률인 3,630대 1을 생각하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약 6,352만 원 되겠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청약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예상한 비례 경쟁률 기준으로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해 봤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1일차 마감 상황을 체크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성비 청약을 할 때는 온라인 등급과 일반 등급의 소수점을 체크해서 그보다 높게 청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투는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투의 온라인 등급 풀 청약 기준으로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칠게요. 4,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할 텐데 균등은 아무래도 0주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 비례는 딱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정 금액은 35,000원, 기대 수익률 40%일 때 14,000원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4,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7천만 원을 토스에 그냥 둔다고 하면 2일치 이자는 약 6,490원, 산업은행 파킹 통장이 2.25%에 둔다고 하면 이자는 약 7,301원. 웰컴 3%는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제외했습니다. 다른 파킹 통장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 이자에 맞춰서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40%의 수익률만 잡아도 파킹 통장에 두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결론이 나와서요. 저는 비례까지 청약할 예정입니다.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한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청약할 만 하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여러분들도 기대 수익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